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오늘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46,190명이 줄어든 54만 8,734명이 지원했으며 이에 따라 주식과 외환 등 금융시장도 거래 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늦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관세 부과 여부와 관련해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조치 내용 및 발표 시기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부연하지 않았다며 시한을 180일 연장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3일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떤 변화도 군대의 전투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와 협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쥐벼룩을 매개로 전염되는 흑사병 환자가 발생해 전염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흑사병 환자 2명은 지난 3일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병원에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흑사병 확진을 받았으며 중국 의료당국은 현재 환자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마치고 전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마쳤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최윤입니다. 현재 우리 증시 양시장 보합권에서 흘러가는 가운데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마찬가지로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 3대 지수도 모두 종목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 디즈니가 7%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가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OTT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이와 함께 네이버 같은 합병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강하게 움직이면서 코스피 시장 받쳐주고 있습니다. 또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국면이니만큼 실적이 좋지 않은 보험 쪽 종목들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흑사병 관련 종목들 특징별로 좀 나눠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페니실린 관련주와 백신주 기본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병원균이 옮겨질 수 있다라는 소식에 마스크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이런데 세부적인 흐름은 어떨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3%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2128선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거래대금이 6조 원을 넘어섰는데 오늘은 4조 원대에 머뭅니다. 네, 이어서 하루간의 흐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11시쯤에 코스피 시장이 2120선 아래로까지 꺼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조금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기관이 300억 원 넘게 사줍니다. 개인과 외국인들 매도하지만 이 매도폭도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한 종목이 눈에 띕니다. 네이버인데요. 12% 이상의 급등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 자회사 라인과 야후 재팬과의 합병 이슈로 장 초반에 23% 이상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경협 통합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지만요. 오늘 UBS 등 상구에서 좀 크게 사주면서 시장 상승 탄력을 잃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약보합권에 흘러가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1% 가깝게 빠집니다. 네이버가 시총 한 계단 올라왔고 현대차가 한 계단 빠졌습니다. 현재 현대차는 보합권 12만 4,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흐름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6위권 1% 강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39만 원대 회복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계열들이 잘 갑니다. 삼형제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관련 업계에 따르면요. 램시마 SC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유럽에서 판매 승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대모비스 오늘 강합니다. 1.4% 이상의 상승세를 타면서 24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왔고 LG화학도 오랜만에 반등합니다. 1% 이상의 상승 32만 8천 원대 그리고 신한지주 약보합권 43,2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도 만나보시죠.
네, 11위부터 15위까지 포스코 오늘 시장 장 초반에 좀 강했습니다. 이 미국과의 반덤핑 관세 이슈와 함께 좀 1% 이상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보합권까지 좀 돌아온 상황이고요. 삼성물산 1%대 강세, LG생활건강도 오늘 2% 가깝게 상승하면서 코스피 시장 좀 받쳐줍니다. 123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0위권에는 SK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확인해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약보합권 660선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사실상 시작이 거의 고점입니다. 현재는 660선까지 빠지기도 했는데요. 장중한 때는 660선 아래로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의 하락세는 기관과 외국인이 입금입니다. 기관이 조금 더 많이 팔고 있는데 3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이 700억 원 넘게 매수해 주지만 역부족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해드렸듯이 셀트리온 관련 계열들이 오늘 다 잘 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MC마 SC에 대한 이 판매 승인에 대한 이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상승 탄력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펄어비스가 5% 넘게 빠집니다. 중국의 판호 발급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오늘 좀 악재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19만 원대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4% 이상의 강세로 흘러갑니다. 간밤에 디즈니가 7%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헬릭스미스 0.5%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 휴젤이 7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1% 넘게 빠지고 있고 39만 원대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메지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2% 가깝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24만 5천 원대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9% 급락을 뒤로하고 오늘은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MW 5% 넘게 빠집니다. 오늘 5G 관련 종목들이 일제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SK머트리얼즈 1% 가깝게 빠집니다. 네, 파라다이스부터 고영까지 파라다이스 1% 하락세 나오고 있고 SFA가 3% 가깝게 상승, 원익 IPS도 3%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1,17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이 시각 시장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왔고요.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것들 있는지 정보경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수능 시험으로 인해 1시간 늦게 시작했습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코스닥이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셀입니다. 네이버, 필룩스, 마지막으로 국제약품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인과 야후 재팬 합병 가능성에 네이버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12% 넘게 올랐습니다. 17만 7,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한 지 계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17만 9천 원입니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손자회사 야후재팬의 합병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이버, 라인, 소프트뱅크 이렇게 세 회사의 가입자와 서비스가 결합되면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일본에서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글로벌 인터넷 회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자회사 합병으로 인한 긍정적인 이슈가 오늘 네이버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중국에서 흑사병 확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약품은 현재 전날 대비 9% 넘게 올랐습니다. 5,13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서 최고가 5,700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된 모습입니다. 흑사병은 패스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인데요. 전염성이 강하고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 2명이 흑사병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국제약품을 비롯해서 삼성제약, 이글벳 등 제약회사나 마스크 생산 회사들이 오늘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필룩스는 미국 자회사의 임상 이상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5% 넘게 올랐습니다. 1,5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큰 폭으로 오른 뒤 현재는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최고가 1,850원입니다. 필록스의 미국 자회사 바이럴진이 개발 중인 면역 항암제의 임상 이상 승인이 이달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록스는 지난달 면역 항암제 임상 이상을 미국 FDA에 신청했는데요. 경영진이 곧 미국 현지 연구진과 임상 진행을 위한 미팅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필록스의 최대 주주인 삼본전자도 오늘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근증권 영업부 권홍석 대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옵션 만기인 만큼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과 기관은 특별한 거래량이 없이 관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에서 아무래도 양매도 포지션에 대한 옵션에 대한 수익금이 어느 정도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정도 2140선에서 마무리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OLED 관련 장비 소재에 대한 종목들이 대거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과 관련돼서 개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받았던 반도체 OLED 관련 장비 소재 업체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지난번 전략처럼 박스권 매매를 이용해서 조정 시에는 매수하고 그리고 옵션 상단에서는 매도를 하는 박스권 매매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관심은 두었다가 조정 시에는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좀 어떤 연기설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1단계 무역 합의를 11월 정도에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이 요구한 협상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12월 정도에 또 대중국 관세가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11월 정도 안에 무역 합의를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무역 합의가 된다면 지수장으로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형주와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어느 정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역시 보시는 섹터는 폴더폰 관련주 섹터입니다. 이제 세경 하이테크를 비롯해서 AP 시스템, J스택 이런 종목들을 좀 분할 매수해서 이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등사의 경우에는 이제 필름하고 테이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데코 필름과 그리고 모바일 필름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데코 필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트폰 후면에 들어가는 그라데이션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모바일 필름 같은 경우에는 접합, 보호, 공정, 방수, 방열 등 여러 가지 기능성 필름을 전착 테이프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제 광화 필름 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에서 이제 보강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이 개화가 된다면 동사가 가장 큰 수혜가 될 거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폴더블 스마트폰에 지금 현재 CPI 필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울트라 신 글라스를 채택하여도 동사의 특수포 필름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정도 폴더블 폰에 대한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월티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9년도 예상치 영업이익도 아직 470억인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5천억에서 6천억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적인 전략 목표가 10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권홍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 흐름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17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원달러 환율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추운 날 오후에도 지키고 계신 앵커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일단 오늘
살펴볼 이슈가 좀 환율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특히 환율 관련돼서 지금 주목을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 명제가 달러화가 약세로 갔었을 때 신흥국 관점에 대한 신흥국 통화의 강세 흐름들과 함께 이어지는 변화 쪽에서 좀 더 주식시장이 긍정적이다라는 명제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 같은 기조 달러화의 추이는 약간 부담이 된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대표적으로 달러화가 지금 최근까지도 약간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의 모습들을 좀 키워오면서 특히 어느 정도 지난 한 100대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100대를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왔다가 미국 경제 지표도 좀 부진하고 금리 인하도 이어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시장이나 여러 가지 중국의 위안화 같은 경우도 강세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포치죠. 예, 그래서 7위안대를 밑으로 내려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도 작용을 했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달러화가 또 다르게 움직입니다. 특히 97대를 기준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에서 하단부 그리고 특히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기 시작하죠. 주식으로 보게 되면 참 그림이 멋진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을 갖추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직전 고점대까지는 들어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에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와 함께 원달러와 위안화 달러 그리고 코스피 지수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특히 위안화도 강세로 이끌어지는 모습들이 미중 간의 무역 합의 기대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 뭐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과 함께 지금 주가 환율도 위안화도 강세 흐름들을 맞췄다가 거기다가 특히 경기 부양책이죠. 인민은행이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3년 만에 0.05%를 낮추다 보니까 실질적인 미세적인 경기 부양책도 이제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하지만 달러가 강세를 가다 보니까 시장의 구심점을 약간 잃고요. 원달러도 마찬가지로 한 1150원대도 진입했다가 최근에 만만치 않다, 여의치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1170원대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외국인들의 관망세가 뚜렷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외국인들은 원화 약세 때 나올 수 있는 방향들은 아무래도 움츠러든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점과 함께 또 하나 이번에 MSCI 관련해서 11월 어떤 조정폭도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지 못한 외국인들 분위기가 환율도 같이 연결돼서 나온다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따라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달러화가 약세로 가야 어느 정도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땐 97을 이탈을 하는 모습들이 확연히 나와야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다시 99대까지 시도한다. 그러면은 아마 코스피 시장까지 같이 연결했을 때 2100을 깰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번에 오늘 아침이었죠. 연준에서 추가 금리 인하 관련돼서 좀 완화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관점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금리는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 쓰면 됐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유보적으로 즉 바로 빠르게 금리 인하는 안 하겠다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좀 부담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 쪽에서는 당장 오늘이죠. 또 전 국민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관련된 청문회를 지켜볼 텐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도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밖에 미중 간 무역 협상 관련돼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누가 뭐랬든 간에 그래도 1차 합의와 관련돼서 일정이 잡혀야 됩니다. 날짜나 그리고 장소가 잡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아무래도 좀 답보 상태다라는 관점 쪽에서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경제지표와 관련된 온도차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 중국이나 신흥국 중심으로는 약간 그동안 너무 위축됐던 경제지표가 반등은 시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불거지는 게 정치적인 리스크죠.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홍콩 시위 사태의 격화된 모습들 그리고 지금 좀 남미 같은 경우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볼리비아라든가 칠레 이런 쪽에서
약간 정치적인 혼란이 가세되는 모습들도 아무래도 지금 차원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게 만만하게 신흥국에 대한 관점들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쪽도 환율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환율과 연결해서 시장 흐름들을 봤을 때 일단 코스피 지수가 2100선과 2150선 안쪽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따라서 달러와의 연동되는 추이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염두하면서 시장 흐름 바라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최근 컨텐츠주들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캐릭터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캐릭터 관련주들 이제 국내 테마 관련된 쪽에서 하나를 한번 좀 잡아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캐릭터 관련된 쪽에 산업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알기로는 유아동 쪽이죠. 그래서 잘 아시는 뽀로로를 비롯해서 한참 예전에도 뽀로로 관련주 뭐 없나라고 찾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뭐 영화라든가 웹툰 그리고 게임, 아이돌 거기다 이모티콘까지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가 또 한류 인기와 함께 또 한국의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은데 특히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수출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의외로 어떤 캐릭터 관련된 쪽이 강하죠. 특히 가장 수출이 많은 쪽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게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위가 캐릭터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저희가 알게 모르게 캐릭터 산업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의외로 음악이 한 4위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수출 산업의 역군은 캐릭터 산업도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정부도 육성책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모습들이죠. 대표적으로 일자리 50만 개 창출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가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4+1.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보건, 관광, 컨텐츠, 물류. 여기서 들어가는 게 컨텐츠죠. 그와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를 늘리겠다. 이런 관점들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또 이 컨텐츠 관련된 쪽의 분위기, 특히 캐릭터 관련된 쪽은 계절적인 성수기가 뚜렷합니다. 아빠 지갑이 가장 가벼워지는 시기죠. 지금부터 크리스마스 때, 또 어린이날 이런 때는 상대적으로 어떤 소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성수기 관점들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트렌드까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그래도 캐릭터 쪽에서 인기가 있는 쪽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게 핑크퐁이겠죠. 이 삼성출판사가 핑크퐁과 함께 연결된 부분들, 특히 스마트 스터디의 지분을 24% 보유하고 있다는 쪽에서 계속 가끔씩 부각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나오고요. 최근에는 상장된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도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관련된 유튜브 채널 운영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성장의 기대감들이 좀 큰 상황들이고요. 또 최근에 뜨는 게 펭수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EBS에서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또 어떤 캐릭터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엔젤 같은 경우 EBS 미디어와 컨텐츠 MOU를 체결하고 예스24 같은 경우는 펭수 캐릭터를 판매한다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어떤 관련주로 부각을 좀 받는 모습들인데 하지만 실적을 보게 되면 조금 실망스럽죠. 작년 영업이익이나 올해 상반기까지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조금 개선되는 추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700억에서 1000억 다 넘어가는 수치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많이 올랐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아직 실적이 그렇게 강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기대감 때문에 성장의 기대감 때문에 먼저 움직였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바라보는 시각은 그냥 테마주다. 그런 쪽에서 트레이딩 관점 쪽에 대한 시각들로만 바라보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성수기니까 또 공략도 가능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뜨고 있는 뭐 펭수 관련주는 개인적으로는 보기엔 그렇습니다. 아직 뽀로로의 입지까지 큰 커가는 펭귄은 아닐 것이다. 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 좀 더 인기를 얻어야 주가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떤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나 인기도를 좀 더 체크를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관련된 캐릭터 산업 쪽에서 한번 사볼 만한 종목은 오로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유아 친구들 그리고 신비 아파트 이런 쪽에 대해서 연결된 매출의 기대감이 좀 높고요. 부동산 가치도 삼성동의 오로라 빌딩만 하더라도 합치게 되면 한 2천억대가 된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올해 실적도 영업이익이 한 작년 대비해서 48% 늘어난 194억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올해 좀 더 부각받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가장 탑픽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로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고요.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 칼럼 시간 이어갑니다. 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세계 경기가 바닥에 도달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세계 경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글로벌 제조업 PMI입니다. 신흥국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49.8로다가 9월보다 0.1%포인트 개선이 됐습니다. 무려 3개월 연속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제조업 PMI 방향성을 알려주는 주요 구조 항목이죠. 생산이라든지 신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준선이 50선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이번 그 세계 경기 수축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재고 조정도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매품 재고 그리고 신규 수출 수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뚜렷해집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5G 관련 제품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IT 관련 쪽의 재고 조정이 가장 먼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제조업 PMI가 50선을 회복한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베트남, 필리핀, 인도와 같은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멕시코,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50선 위로 올라갔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경기 회복세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더 뚜렷해진다는 점에서 현재 아시아 신흥 증시 중에서 인도 증시가 가장 뜨거운 그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참고해볼 만한 경제 지표 있습니까? 네, 세계 GDP 성장률보다 한 9개월 먼저 선행하는 지표가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이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전환점을 찾는 데는 매우 유용하고요. 신뢰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로 보면은 세계 경기는 2017년 11월을 피크를 기록한 이후에 19개월째 연속 하락 추세지만요. 10월부터는 하락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곧 회복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신호음을 울리고 있는데요.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은 세계 경기가 어느 국면에 와 있고 그리고 언제부터 본격 회복될 수 있는지를 추론할 수 있는 그래프가 바로 세계 경기 순환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현재 세계 경기는 회복 국면을 의미하는 1분기 영역이죠. 오른쪽 영역에 다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IT 관련해서 재고 조정이 좀 활발히 더 진행이 된다면은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경기 회복 신호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경기 확장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경기가 가장 안 좋은 바닥 국면을 지금 막 통과하고 있거나 바닥 국면에서 회복으로 진행되는 마지막 국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 순환도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좀 보고 침체인지 회복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은 지난 60년간 15번 정도의 경기 순환이 있었는데요. 경기 순환 국면을 한 바퀴 도는 데는 평균 4년 정도 걸렸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평균 한 35개월 정도로 짧아졌는데요. 아무래도 금융기법이 고도화되고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신호도 아무래도 주요 국가에서
그 경기 부양책을 일찍 꺼내고 있다는 점인데요. 모든 나라가 현재 재정 확대 정책으로 돌아선 상태고요. 정책 금리 인하도 세계가 같이 공조하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이 지나지 않는다면은 세계 경기도 회복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국가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올 초서부터 정책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고요. 또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로 지금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하나 둘씩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되는 신호음들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경기 회복과 관련된 모멘텀과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 종목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주식시장일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연관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세계 경기 선행지표인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요. 세계 경기는 4분기를 전후해서 바닥을 통과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2000년 이후에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은 6번 경기 순환 국면이 찾아왔다고 했는데요. 그 제로라는 기준선을 깨고서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기 하락 국면은 보통 9개월 정도 됐고요. 바닥에서 기준선까지 올라가는 경기 회복 국면은 보통 평균 한 8개월 정도. 그리고 경기 화랑이죠. 제로선에서 피크까지 올라가는 데는 한 6개월. 그리고 경기가 둔화되는 데는 1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세계 경기가 막 바닥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경기 회복은 아무래도 내년 5, 6월 달 전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하지만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꼭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가 1포인트 움직일 때마다 세계 주가는 15포인트 정도 상승했는데요. 상관관계가 무려 0.7이기 때문에 매우 유용성이 높은 지표가 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주가 상승 탄력도 상당히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국 과거 경험치로 추정해보면요. 세계 주가는 2022년 2월을 전후해서 경기 정점을 찍는 때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2년간 앞으로도 20% 이상의 주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주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회복 국면이라도 위험 요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위협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국 그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을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미국 대선과 관련된 주가 흐름을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은 바닥을 친 것으로 보여지지만 앞으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긴 그림을 그려가면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을 본다면은 아무래도 1단계 무역 합의문 작성이 난항을 겪는다면은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주의 그리고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된다면 중국은 내부적인 체제 구조적인 모순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서 가공해서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행인 점은 세계 경기와 기업 실적이 늘 함께 회복이 됐는데요. 신흥국 중에서도 한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경기 회복이 가장 빨랐다는 점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증시를 눈여겨보는 시점이 이제 도래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언제쯤 좀 투자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MSCI 전 세계 주시장이 만들어진 1970년 초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아무래도 연간 주가 등락률은 평균 한 9% 정도 됐습니다. 이를 경기 순환 국면으로 쪼개서 본다면요. 회복 국면에 들어간 직후부터 1년간은 평균 주가 상승률이 크게 상회를 했다는 겁니다. 회복 국면 중에서도 가장 상승률이 낮았던 93년 3월부터 1년간은 한 10%만 상승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그 평균 그 연평균 주가 상승률 9%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상당히 컸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 지표가 바닥권까지 떨어진 아시아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불장 주가 반등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애널리스트가 예상 실적을 상향 조정한 것을 지수화시킨 리비전 인덱스라든지 그 개인이나 기관 투자 마인드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 회복 국면을 타는 이 상황 속에서 진짜 경기와 관련해서 가장 민감한 종목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큰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좀 홍콩 시위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캐리람 행정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뒤에 중국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권력에 대한 그 도전이라고 홍콩 시위를 결론 내렸고요. 홍콩과 관련된 통치권을 사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홍콩에서도 바로 총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으로 중요한 문제는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는 중국 안에서도 공산당원들이 좀 동일하고 있고요. 국유격 간부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들까지도 현재 사태를 좀 숨기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위기감이 고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자연 종료 정책이 아니라 앞으로 시위를 강제 종료하는 정책으로 분명히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이번 24일 9.2의 선거를 앞두고 민주파 의원 7명에 대한 체포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인데요. 앞으로 홍콩과 관련된 시위가 더 격화된다면 9.2의 선거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홍콩 시위를 방치했다면은 1월 11일 날 대만 총선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차잉원이 재선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 국토의 60%를 차지하는 위구르라든지 티벳 같은 서부 지역의 소수 민족들의 그 자치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강하게 단속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일국 양제가 무너지고 공산당의 권위가 떨어진다면은 서부 대개발 사업이라든지 1대1로 사업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홍콩 민주화 시위를 중국 정부는 위기감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더 강경하게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내년 1월까지 홍콩 시위는 양쪽에서 물러서지 않고 치열한 그 다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해서 중국의 정책 변화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강경 대응 정책을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더 강하게 프레스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진핑 국가 주석 같은 경우에도 홍콩과 관련된 국가 분열 시도 세력에 대해서 몸을 바서트려서 뼈가루만 남을 것이라고 무시무시한 경고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을 비난한 23개국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세계 시장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소비 파워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정책을 수용을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메리트를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홍콩 데모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외국 기업들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왕따 행동을 한다든지 비난 대책 그리고 일자리를 뺏는 백색 테러를 노골화시킬 것으로 보여지지만 앞으로 중국 정책의 우호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수입 박람회를 열어서 수입을 더 해준다든지 그리고 RCEP 타결과 관련된 좀 더 우호적인 방안 그리고 미중 간의 1차 무역 협상으로 해서 관세가 철폐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철폐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수혜를 줄 수 있다고 아무래도 채찍과 당근 정책을 함께 쓰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전 관군제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이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 있습니까? 네, 관군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핵심 포인트는 매출액이 알리바바 징동까지 합쳐서 77조 원에 달했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알리바바가 96초 만에 1조 7천억 원의 물건을 팔 수 있을 정도로 초당 54만 건의 주문을 처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초당 6,100만 건을 결제하는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그리고 인공지능 콜센터와 관련된 딥러닝 기술
그리고 10억 명 이상이 동시에 접촉할 수 있는 채팅창, 또 여기에 그 플랫폼과 관련된 데이터 기술과 관련된 인프라 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이런 그 기반 시설이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산업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고요. 또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뭐 공장의 불량률을 낮춘다든지 소비 전략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린다든지 안면 인식 기술이나 뭐 공항 내 수속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이런 그 기술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종합적으로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하면서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단계까지 중국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그 가파와 같이 전 세계 디지털 코모로서의 역할을 변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과 관련된 구조 개혁에 좀 더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연구소 주마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 세 종목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뉴파워 플라즈마입니다. 지금 뉴파워 플라즈마는 휴대폰 부품 관련주기도 하고요.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플라즈마 핵심 부품 공급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네,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공정인 방막 공정과 시각 공정 장비에서 사용되는 리모트 플라즈마 제너레이터 그리고 플라즈마 발생 전원 공급 모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모트 플라즈마 제너레이터는 반도체 및 LCD 제조 공정에서 증착 공정 후에 챔버 내부에 쌓이는 실리콘을 화학적으로 세정하기 위한 불소 레디카를 공급하는 원격 고밀도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제품으로 클리닝 시스템의 매출의 70%를 상회하는 수준을 차지하면서 국내 플라즈마 세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선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은 장비를 납품하면 일시적으로 실적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동사는 소모성 부품 생산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실적이 발생하는 업체입니다. 또한 유지 보수 및 교체를 필요로 하기에 이 분야에서도 실적도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수리 분야 매출은 20% 정도 나오고 있고요. 동사가 지분 보유 중인 도우 인시스의 경우 삼성 벤처 투자로부터 80억 원 지분 투자를 받았고 포더블펀 강화 유리를 7년간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우 인시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보유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도 다시 이루어질 것인데 도우 인시스 지분 9.11%를 보유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폴더블폰에는 투명 PI 필름 대신에 강화유리 UTG 곧 울트라 씬 글라스가 적용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강화유리 생산 업체 도우 인시스는 100마이크로미터의 폴더폰 전문 강화유리를 개발했고 내년까지 제품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이제 강한 시세 후에 조정의 시점인데요. 매수 타이밍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28,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셀리드라는 종목입니다. 셀리드는 항암 면역치료 백신 개발 기업이고요. 2006년도 서울대 약학대 연구실에서 설립된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서울대 약학대 강창렬 교수가 2014년도부터 대표를 맡고 있고요. 셀리드는 항암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플랫폼 기술 셀리백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 기술을 활용해서 현재 5종의 항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자궁경부암 치료제는 임상 EA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도 조건부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원목적은 예방이지만 치료 백신의 목적은 치료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몸의 암세포가 특이적으로 갖고 있는 항원 결정기를 면역세포가 인식하도록 자극하고 암세포를 잡아먹도록 돕는 것이 항암 면역 백신의 양리 기전이라고 씁니다. 특히 셀리드 B100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이제 면역 치료 백신 플랫폼 기술이고요. 수많은 약을 뽑아낼 수 있는 틀이라는 것이죠. 동사의 업력이 그리 오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꽤나 많은 파이프라인이 있는 것은 B100이라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5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플랫폼 테크놀로지의 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셀리드가 갖고 있는 이 B100은 3세대 항암제인 항암 치료 백신을 뽑아낼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므로
기술적 가치가 다른 어떤 기업의 플랫폼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플랫폼 기술로 만들어진 비백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암의 다양한 항원 결정기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기존 항암 면역 백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인 긴 배양 시간과 비싼 치료 비용을 해결하고 효능이 높은 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치료제가 7에서 10일의 공정을 통해서 느리고 비싼 값에 공급되는 반면에 비백 플랫폼을 사용하는 동사의 치료제들은 모든 면역 세포들을 자극함으로써 백신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하루만 공정하면 여러 회 사용할 수 있는 약을 생산하여 공급되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 백신의 일반화가 현실에서는 이 부분이 상업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제가 목표가를 지금 29,000원을 잡고 있는데요. 28,000원을 넘었으면 29,000원 도달하기가 좀 쉬워질 것 같고요. 손절가는 24,500원으로 설정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TI입니다. STI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CCSS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디스플레이용 CCSS, 중앙약품 공구 시스템, 그리고 웹 시스템, 세정, 시각, 현상 시스템 중인데요. 특히 웹스테이션 부문 중에서 TFT LCD용 시각 시스템은 디핑 방식의 특허권 보유한 장비고요. 또 2005년도부터 개발에 착수해서 확보한 잉크젯 프린터 기술을 응용한 산업용 잉크젯 프린터, 그리고 3D 프린터 등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에는 각종 화학약품이 사용되는데 이 약품들은 일정한 장소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양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자동화한 것이 바로 CCSS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이고요. 화학약품 공급 장치 부문에서 약 40%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래 기술인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다음 사물 인터넷 등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기에 동사의 실적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723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장비 단일 판매 및 공급 계약을 지난 8월에 체결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 매출액 대비 무려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계약 체결 이후로 주가가 50%나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12월에는 390억 원 규모의 신축 공사를 시작한 용인공장에서 CCSS의 증설 외에도 3D 프린터의 생산 설비가 들어갈 예정인데 공장이 완공되는 올해 4분기부터는 3D 프린터의 매출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봉에서 보면 기준선 25,500원의 1차 저항이 있고 이제 22,000원까지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7,0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 있습니까? 예,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세 종목 중에서 저는 셀리드를 단기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암 면역 치료 백신 개발 기업이고 또 자궁경부암 치료제 임상 2A상을 진행 중인데 이 업력이 짧은 회사가 5개의 유효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항암 면역 백신의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말씀드렸죠. 차트 흐름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2번 정도의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큰 거래량이 2번 정도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우상향하면서 45도 각도로 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오늘도 3.4%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11월 초에 보시면 주봉에서의 이제 기준선 값의 저항에 좀 부딪히고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지 않고 지금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3% 이상 상승이 나오는 것이 또 상승의 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이와 같은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마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 흐름과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상승, 코스닥 시장 보합권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래간만에 연기금이 대폭 좀 크게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견인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기관 외국인 양매도에 들어오면서 좀 약한 모습, 보합권 등락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장 시작과 동시에 미중 협상이 좀 난항을 겪는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장을 좀 억누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이 조금 낮게 출발을 했는데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시장이 좀 견고하면서 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 실적이 발표된 3분기 실적이 발표된 KT, 한전 KPS를 비롯해서 SHL은행 등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호재를 좀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은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 코스닥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NG 위기가 곧 기회. 네, 위기가 곧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KTNG가 최근에 3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3,825억으로 전체적인 예상은 좀 하회하면서 주가도 현재 행보 구간에서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불거진 액상형 담배를 비롯해서 실적을 좀 갉아먹는 이벤트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이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4분기로 예상된 매출이 제법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실적을 살펴보면 3분기에 반영될 수 있는 실적이 4분기로 좀 예상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액상형 담배 제재의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실적을 좀 하향시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이 위기가 KTNG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KTNG는 액상형 담배보다는 관련형 담배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수출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새로운 수출 할로 지역을 찾으면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증폭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이 바닥권에 좀 다다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액상형 담배의 위기가 관련형 담배의 관점을 갖고 있는 KTNG에게는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는 4분기 바닥을 지나서 바닥 다진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좀 볼만한 종목도 있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인데요. 최근에 의약 바이오 업종을 좀 보시면은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약과 관련된 모멘텀이 좀 불 때 강한 상승을 이뤘다가 다시 신약과 관련된 임상이 좀 조절할 때 주가 다시 꼬라박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사고 파는 물량도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바로 공매도 물량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 공매도 움직임이 상당히 한매 쪽으로 움직이면서 의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좀 주가 흐름이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 바로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램시마라는 주력 품목의 SC 주사제 품목이 추가되면서 제형을 다양화하면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최근에 좀 붙기 시작했고요.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호주마라는 부분이 주가를 좀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약 바이오 업종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바이오 시밀러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 바이오 시밀러는 최근에 10대 의약품 중에서 8개, 전체 매출액 중에서 약 35% 이상을 넘어서면서 이 바이오 시밀러가 전체 의약품을 차지하는 부분에서 대세가 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도 이 바이오 시밀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와 최근에는 이 셀트리온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셀트리온 우리가 지금 상승 이후에 눌림목에서 공략해 볼 종목이기도 하고요.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은 최근에 바닥권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매집의 움직임이 상당히 들어와 있고요.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고 조정받을 때 거래량이 주는 전형적인 우상향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최근에 120선 돌파 이후에 120선 조정받는 이 지점에서 공략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20선 근처에서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 외에도 이지환 멘토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시작됩니다. 잠시 후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